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좀 빨리 오죠? 그 영상을 완료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퍼센트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자꾸 그분들을 기다려주고 이래 미루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영상 올리는 시간이. 예, 오늘은 영상이 좀 이렇게 갈구치네요. 조금 오늘은 이제 사진을 좀 내려볼까요? 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것은 좀 물 먹는 모습 이런 걸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없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온라인 강의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렵진 않은데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영상만 대강 보여줬는데 프로그램은 그 키트를 사보면요 다 따라와요. 따라온다기보다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 이제 그 키트 파는 데서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만들어 보는데 이 3D 프린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시험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우선 이제 그 스태핑 모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봐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브 모터와 스텝 모터의 그 차이점이 뭐냐. 각각 설명해라.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지난 수업 제가 지나간 거 수업한 거에서 어떻게 줬나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오늘은 시험 문제 하니까 좀 반응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스텝 모터는요, 그 브러쉬가 없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텝 모터는 특징이 펄스 전력에 대응해서 회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고속으로 가려면 자극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태핑 모터를 이제 마이콤으로 제어하려면은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영상은 지금 놓고 말로만 해서 조금 지루하지 않을라 모르겠네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 스태핑 모터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노이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노이즈를 어떤 대책으로 하느냐 하면은 단자하고 케이스 사이에 이제 콘덴서 0.1에서 0.01을 이렇게 이제 부착해 가지고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전류값이 크면은 이제 고속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스태핑 모터의 그 전압은 아니고 전류를 많이 흘려서 고속 회전을 하려면 타버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무조건 전류만 많이 가면은 모터가 열이 나고 타니까 그 앞에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해 가지고 이거를 제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이제 드라이버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서브 모터는 보통 이제 서브 모터 얘기가 좀 전번주에 빠짐없네요. 이 설명이 제가 체크를 해놨네. 설명 안 했다고. 그 영상은 지금 정지되어 있는 화면인데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서브 모터는 그 스태핑 모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핑 모터는 뭐냐면은 펄스 방식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펄스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피드가 변할 수 있는데 서브 모터는 DC 모터하고
교류 모터로 구분을 합니다. AC 모터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속도가 올라가면은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멈추기가 어려워요. 이 스태핑 모터보다. 이거 또 제가 영상을 안 보이게 한 게 물을 자꾸 먹어야 되는 게 보기가 싫다 해가지고 영상을 안 보이게 뒤로 숨었어요. 그래 서브 모터가 전번째 빠진 게 있어. 조금 말씀드리면, 그 서브 모터는 그 관성으로 돌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멈추는 그런 제어가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모터 뒤에다가 인코더나 그 포텐시오메터라고 그래가지고 가변장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코더하고 포텐시오메터의 그 분해 능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코더로 인해서 펄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로 인해서 모터가 얼마나 회전했느냐, 축이 몇 도에 와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이 서버 모터는. 그래서 이제 가장 서버 모터의 문제가 관성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를 못 멈추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탈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탈조 현상은 뭐냐면은 정해진 규격보다가 그 동작 범위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그 못 돌고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전류가 초과되면은 모터가 못 돈다고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고 멈춘다고요. 이런 현상을 원래 탈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탈조란 말은 여러분 그 탈수기의 그런 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서브 모터에 대한 그 규격보다가 높은 속도에 그걸 가하게 되면은 그 동작 범위를 벗어나면서 모터가 돌지를 못한다. 덜덜 떠는 현상. 이걸 탈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서브 모터를 클로즈 루프 제어 방식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텝 모터는 오픈 루프 제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텝 모터를 오픈 루프 제어 방식, 서브 모터를 클로즈 루프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텝 모터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영상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스텝 모터는 그 펄스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한 스텝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펄스를 주어서 움직이는 모터가 펄스 4개당 한 스텝이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5스텝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20개의 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펄스로 제어하는 게 지금 설명하는 거고, 서버 모터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태핑 모터는 보통 100Hz에서 200Hz 이상 그 이제 기동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서브 모터는 일정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회전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관성의 힘에 의해서 회전 속도가 그 돌아가는 관성의 힘이 생기면은 멈추는 제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3D 프린터 말고라도 그 일반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게 찍찍찍찍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아주 정확한 위치에 멈춰야 그림이 그려지고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태핑 모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문제, 스텝 모터와 서브 모터의 차이점이 뭔가, 요걸 여러분이 적으라고 하면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텝 모터가 장점이 뭐예요?
펄스에 의해서 회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어가 쉬운 거예요. 제어가 쉽다.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서브 모터는 어떻습니까? 토크가 적어서 강한 회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서브 모터를 그러니까 그 강한 모터의 힘이 필요할 때는 스텝 모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강한 회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서브 모터를 사용해야 돼요. 서브 모터를 보면 뭐 하려고 쓰겠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모터의 힘이 모터 속도는 빠른데 토크가 적으면 그 탈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탈조는 설명했죠, 제가. 그러면 토크는 뭐를 토크라고 하냐면 토크는 회전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토크가. 그러니까 축 중심에서 수평으로 1m 거리에 1kg의 추를 놓고 돌려서 올리는 회전력을 1kgm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토크는 그 모터의 회전력에 대한 힘, 요런 거, 한국어로는 회전력이 나타나는 전력, 요런 거를 토크라고 말해요. 제가 말로 그냥 얘기해서 어떨라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요.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서버 모터와 스텝 모터의 차이점을 기록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 설명할 때는 권상기 같은 거 있잖아요. 권상기가 뭐 하는 건가 설명해 봐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제한 범위에서 이것도 제가 안 쳐다보니까 또 딴짓하는 거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출제한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냈느냐, 이런 문제는 정확한 범위에서 출제한다는 거,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하는 것만 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잘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서버 모터와 스텝 모터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서버 모터가 어떤 거다, 스텝 모터가 어떤 거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론으로 와볼까요? 소리는 좀 길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X축, Y축, Z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 3D 프린트에 필라멘트를 이렇게 놓으면서 나오는 때는 X축, 우리가 봤을 때 앞뒤로 이동했을 때, 이 앞뒤로 이동했을 때는 Y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상하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상하로 이동하는 것은 Z축, 이렇게 X, Y, Z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요 빨간색한 거, 요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12V를 걸어주는 모터 실드, 이 모터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제 아두이노 위에 꼽히는 거야. 아두이노 메가 위에 이게 장착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램프스라고 하는 거, 램스라고 하죠. 램스 1.4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되는데, 단가가 많이 싸졌어요. 단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더 이 모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필라멘트를 이렇게 밀어 가지고 놓으면서 일자에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익스텐더 모터는 뒤에서 이게 2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익스텐더 모터라고. 사진으로 봐야 좀 잘 보일까요? 잠깐 볼게요. 조금 전에 고정된 화면을 봐서 조금 지루했죠?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필라멘트는 이렇게 원형으로 감겨 있는 그 3D 프린터가 녹으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필라멘트라고 해요.
이걸 일정한 회전으로 이렇게 공급해 줄 때 돌아가는 모터를 이제 익스텐더 모터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노즐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그냥 뭐 노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3D 프린트의 노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더 모터가 회전하면서 이걸 밀면은 여러분들 글루건 아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건은 우리가 그 방아쇠 같이 그 손가락으로 당기면서 우리가 그 일정 그 글루건이 녹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3D 프린터는 그게 자동으로 익스텐더 모터가 회전하면서 밀어주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은 오른쪽 그림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뭉쳐가지고 나중에 엉겨서 오른쪽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해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다시 넣어줘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그냥 목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즐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이 히터의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방금 설명했고요. 익스텐더를 우리가 이제 압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익스텐더 압출기라고도 하는데 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노즐 부분, 요 부분 제가 보이나 모르겠는데 요게 잘 막혀요. 막히기도 하는데 이거 막힌 거를 뚫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녹으면서 압출기가 밀게 되면 요가 자동으로 뚫히는데 이 가해가 지저분해서 여기서 이걸 손으로 만져가지고 손을 뒤는 이렇게 화상을 입는 분도 계십니다. 간혹.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요거를 명암 같은 걸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되는 걸 손가락을 댄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3D 프린터는 요 부품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 부분 자리를 레이저나 조각날을 달고 모터를 회전하게 된 게 바로 CNC예요. 그래서 요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요 노즐 부분 자리에 이 익스텐더 이 압출기를 달지 않고 요다가 그 모터에 칼날을 달 수 있는 모터를 부착하게 되면은 CNC의 기초 원리가 되고요. 그것다 또 레이저로 이렇게 그 열을 가해서 조각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림도 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것도 CNC로 보는데,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부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노즐 고장 증상을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열이 노즐 온도를 너무 높여도 안 되고요. 너무 낮추면 이래 돼요. 오른쪽에. 이게 녹지를 않았는데 계속 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이래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물론 뭐 전혀 온도가 모자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이 좀 현찮게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필라멘트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오른쪽 끝이 이렇게 뭐 찌그러지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왜 3D 프린터를 학교에서 좀 해달라 하는지를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D 프린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회사에 가면 3D 프린터가 많이 있어요. 요새는 간단한 제품은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럼 고장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 개장 실무나 전기 개장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면은 실습을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면은
그렇게 그냥 회로만 도면을 보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D 프린터나 또 CNC나 이런 걸 같이 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취직하잖아요. 3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정기 개정 실무에 자꾸 왜 다른 걸 우리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거는 학교 측에서 이런 걸 넣어서 그 회사 측의 CEO들이 회의할 때 CNC를 좀 잘하는 분들을 좀 추천해 달라. 그 다음에 그 3D 프린터 이게 자꾸 고장나는데 그런 것도 좀 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학교 측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이 내용을 추가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걸 알려면 기판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FET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타도 좀 알아야 되고 이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다기능 기술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이요, 그 다기능 기술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 계장 그거는 그 회사에 이제 실무진들이 있잖아요. 또 그래 따라들어서 이제 보조만 하면 돼. 그 큰 변압기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해놓으면 뭐 와서 조이고 뭐 연결하는 것밖에 주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날라 해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뭐 직접적으로 막 뜯어서 고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단기에 대한 거 앞에 그건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할 계획이잖아요. 에어 차단기 뭐 그 다음에 뭐 가스 차단기 이런 거 그 등등 제가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책을 안 산 분들이 많아서 아마 시험 본다 하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다시 찾아가지고 보셔야 될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는. 그리고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수업 중에 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조기 취업한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제 사인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또 한 분은 해외로 나가야 된대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 요새 코로나 이런데 해외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은 해외 갔다 오면 무조건 20일간은 그 격리돼 있게 돼 있어요. 집에서 가택으로. 그래 되면은 제가 시험을 보러 못 온다 이 말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상담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 시험 보는 장소에 이상이 없다 해도 또 뒤늦게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장소에 그분을 오게 하는 거는 조금 약간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좀 서운할까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별도로 시험을 보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 시험을 보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울산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그 야구장 같은데 운동장에 그 이렇게 계단 의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침대만 준비해 와 주시면은 그런데 그냥 뛰어 앉아가지고 뭐 한 1시간 정도 분량에 그냥 간단하게 시험만 테스트해서 평가만 할 수 있는 시험만 치르고 추우니까 야외에서 춥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 측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는데 제 개인 생각이 그렇다고요. 왜냐면 요새 그 뭐 복산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에 초등학생도 자꾸 감염되고 그러니까 뭐 많이 감염되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교에서 감염됐다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한번 그래 되면 가족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가 되고 올스톱이 되잖아요. 저도 그래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물을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 게 좀 그런데 이 모타실드인데요. 여기에 이제 모타가 꼽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이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이 아두이노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111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11 그러면 여기서 1111 이렇게 들어오고 반대로 회전할 때 이래 되고 하면은 회전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설명 또 반대로 몇 도 돌다 멈추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디에 집어넣냐면은 USB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빼면은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계속 컴퓨터를 꼽을 필요는 없거든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서 해야. 그런데 왜 이걸 꼽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 일을 시킬 거를 USB로 하거나 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꼽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묵혀놨다가 이제 일을 시킬 때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켜가지고 USB 작업한 그림을 뭐 이렇게 출력을 한다든지 작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해요. 자, 펌웨어가 무엇이냐? 이런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펌웨어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저장해서 계속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적으셔야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반복 안 해도 되겠죠? 펌웨어란 무엇인가? 뭐 20자 안으로 기록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요 위에 꼽히는 게 요거예요. 이게 딱 꼽히면 기가 막히게 꼽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방향은 반대인데요. 이게 좌측으로 가야 돼요. 이게 좌측으로 가면은 여기에 요 위에 얹혀져요. 요 위에 이제 얹혀지면 요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은 뭘로 만드냐면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회로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 그냥 제일 쉬운 게 이거 이제 요거 말고요. 요거 이 프로그램을 해요. CNC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스케이프 이거 뭐 회로를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서 만들면 돼요. 또 다른 회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도안을 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구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기말고사 가까우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보면은 전번 시간 앞에 시간과 뾰족하게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제 실기를 못하는 게 이게 인터넷 강의에 이게 맹점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래 된다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니까 진보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양해를 구했듯이 불가피한 경우예요. 그래 이제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한 번 정도는 학교에서 오락할까 하려 했더니만 또 갑자기 심해졌어요. 이게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 감염자들이. 그래서 또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요 회로는 뭐냐면요. 무선으로 이걸 껐다 켰다 조정하는 회로를 다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온오프를 해가지고 모터를 회전하는 거,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이런 걸 할 때 요걸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뭐냐면은 와이파이예요. 이게 아두이노를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예요.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온오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출처는 뒤에 어디 표시해 놨을 거예요, 제가. 그렇고, 요게 이제 금액은 얼마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어 봐서 미니로 만들어 본 거 있잖아요, 이 앞에. 저도 처음에는 어디 있나, 뒤에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만드나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소개를 안 해요. 유튜브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하니까 뭐 만드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데 자꾸 앞으로 가서 미안해요. 요거 제가 전번주에 동작하는 것만 보여줘요. 이 만드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배선해도 잘 촬영을 하면서 이걸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보여주게 된 거고, 이게 제가 하나 미니로 소형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3D 프린터를 잘 돼요. 여기 해 놓으니까. 구동하는 거를 유튜브에 또 올려놨는데, 요 다음에 제가 그냥 보도록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왜 이게 나왔냐면 CD롬을 부셔가지고 여기서 모타를 빼요. 이거를. 여기서 요걸 뽑아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하나, 두 개 썼죠? 그래서 이제 이 모타, 여기 모타를 그걸로 사용한 거예요. 자, 모타 실드, 이거 얼마 안 해? 요거 한 12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디에 꼽히냐면, 요거, 어디에 꼽히냐면, 요 위에 꼽힌 거예요. 조만한 데 위에. 요 위에. 자, 그래서 그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보여드렸죠, 요게, 어디에 꼽히냐면, 이게 진보가 잘 안 나가는 게 실제 이걸 못 보여주니까 조금 약간 깝깝해요. 저도 저도 이거 자꾸 제대로 못 해주니까 자꾸 가도 이게 뒤에 있었는 모양이네요. 이거를 영상을 좀 지나간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안 봐줘요. 학교에서는. 왜 안 봐주냐면 학교는 그 기간을 정해놔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로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이재원 TV를 쳐가지고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독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다. 그래서 거기서 이재원 TV 눌러서 영상 전체적으로 쭉 봐가지고 찾아가지고 보세요. 학교에서는 안 봐줘요. 기간이 지나면은.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나온다 했더라 이러 하면 또 당황하지 마시고 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그 성적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신경 안 쓰이도록 기록이 되잖아요. 여러분 전학력 성적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학년이 아니더라도 3학년 거 가져오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안 불편하도록 여러분들이 제 시험지를 잘 봐주시고, 여기 내용을 잘 들어서 시험지를 작성해서, 요건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거 앞에서 한번 보여줬고요. 시험이 그 자체를 가지고 전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제 생각은 시험도 딱 시간을 정해서 1시간 딱 주고 그 시간 안에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안 만나야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나중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시험 보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줘서 오픈북으로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어렵게 내야 되거든요. 오픈북식으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오픈북으로 하면 계산 문제 이런 것도 좀 간단히 내야 될 경우도 생겨요. 그렇게 할까 싶어요. 자, 지금 이제 실제 안 보여지면 이게 진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번 시험은 요번 거는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만 좀 한 걸로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이 회전하는 방향 이런 것도 제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전체 문제는 많이 안 낼게요. 한 20문제 정도 주관식 문제 포함해서 그렇게 출제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시험 문제를 많이 얘기했냐면 여기서 많이 늘 거기 때문에요. 모타하고 3D 프린터 얘기, 그 다음에 그 이제 변압기 같은 얘기 했던 내용 같은 거는 고티에 해당되는 그 반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좀 출제할 거예요. 이제 3D 프린터는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부동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회사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크리메이커인가 하는 회사 거를 제가 사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금액도 싸고, 한 7,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더 싸졌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한번 사서 만들어 보면은 한 번에 딱 자신이 딱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타, 종류, 3D 프린터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면, 회사에 가서 그 전기 개장 문제 하려면 그 PCB,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한 CNC PCB라든지 뭐 이런 모터를 제어하는 PCB, 아니 기판 수리를 하려면 반도체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FET 동작 원리, FET 구조, 그 다음에 IGBT, 특수 반도체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실물을 바로 못해서 좀 답답하고 좀 말도 더듬고 자꾸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좀 미안하게 여러분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기판 회사에서 공사를 해놨는데 그 기계가 이제 문제가 예를 가스 검출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보드가 있어요. 그럼 보드가 탔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빼내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계를 통째로 바꾸려면은 억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새 거는 AS를 해주겠지만 20년 넘은 것도 많거든요. 20년, 30년 된 CNC도 있어요. 그럼 그걸 회사 측에서는 기계를 정지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고쳐보세요. 철밥통이거든요. 그러면 이러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어? 너 그러면 네가 이거 다 해. 한번 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장 직책을 줘 가지고 경산의 그 섬유회사에 진급된 사람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서. 그러고 이제 그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추리닝 천을 이렇게 뽑아내는 데인데 정전기로 자꾸 말려요. 겨울철에. 그래서 그걸 질문을 저한테 해가지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거 해결해가지고 진급된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만 그게 고장나면은 그 애기 그 파이프 안에서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인이 안 멈추게 해결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QC 발표했다가 돈도 좀 주고요. 상금도. 회식도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진급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딴 거 자꾸 교수님 자꾸 합니까? 그러고 저 콜록거려서 미안한데, 그래서 그분 그 계장으로 진급해가지고 뭐 있는 사람, 나이 젊어요. 젊은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파트를 아예 맡긴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건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요 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단 것도 어떨까요? 직책이 맘대로 못하잖아요. 그 선임자한테 물어봐야 돼. 뚜껑을 하나 열어봐도 분해한다, 뚜껑을 열은다, 이게 맘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책을 준 것 같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출세의 비결을 보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출세의 비결을 보면 대기업을 선택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기업은 그 진급이 잘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안정도가 떨어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옛날에 보면 그 아이리버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조그마한 회사가 급성장하는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기판 수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내용이 구설만 많고 요 내용이 좀 적어서 여러분이 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